관련해서 꼭 하시고 싶으신 말씀 있으시면 듣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손 드셨기 때문에 그러세요? 네, 안경 쓰신 분께 마이크 전해드리고요. 어디에 사시는 누구신지 밝혀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대전 동구 가오동에 거주하고 있는 진민균이라고 합니다. 대통령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처음에는 도덕적 해이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 대통령님의 그 선한 의도와 마음에 대해서 잘 이해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소상공인 성실 상환자로 이 자리에 함께 하게 되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기 때문에 채무조정과 그 개인회생 파산이 있는 거 아닌가, 개인회생 워크아웃 채무조정 파산 이런 것과 지금 말씀하신 그 탕감과 그 차별성에 대해서 명확하게 그 소상공인의 입장에서는 아직 잘 와닿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코로나 이후로 저는 학원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학원을 운영해오면서 학원은 계속 성장을 해왔습니다. 감사하게 운이 좋게 성장을 해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어나는 그 대출과 소상공인으로부터 받은 그런 대출 한도들은 꽉꽉 차서 이 예비 연체자인 셈인 거죠. 그렇죠. 제가 개인적으로 느낄 때 예비 연체자이지만 아직 연체는 아니어서 저는 해당이 되지 않고, 사실은 이 중에 함께하고 계신 성실 상환자 다른 분들도 저와 비슷한 상황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핵심은 뭐냐? 제가 생각할 때 보증 한도, 소상공인을 위한 보증 한도가 증액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소 잃고 외양간을 고치는 거는 소용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채무 탕감에 대한 부분이 진행이 된다면 거기에 대한 투트랙으로 성실 상환자에 대한 핀셋 정책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옳은 말씀이세요. 일단은 우리가 이번에 추경에서 하고 있는 사업에도 성실 상환자들에 대한 대책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있어요. 그게 없는 건 아니고, 지금은 이제 추경 자원이 그리 많지가 않아가지고 못했는데, 저는 이제 지금도 이제 낮은 금리의 그 대출로 전환하는 거, 이런 정책들은 많이 확장하려고 지금 이번 추경에도 많이 넣어놨습니다. 잘 활용하시고요. 지금 우리가 이제 골라내는데 문제가 좀 있긴 한데, 여하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도 코로나 시기에 정부가 부담해야 될 책임을 개인한테 떠넘겨가지고 개인들이 빚쟁이가 되게 만든 것은 여전히 남아있어요. 근데 이거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은 아직은 없는 거죠. 기껏해서 하는 게 이제 상환 기간 연장, 또 뭐 낮은 이자 그 대출로 바꿔주는 거, 이런 정도. 그리고 연체가 시작되면 이제 그 원금을 좀 일부 깎아주거나 아마 조정해 주는 거. 그리고 또 올해 많이 지나가면 아직 7년은 아직 안 됐으니까 아마 거의 해당이 없습니다만. 그런데 지금 이제 저희가 계속 추가로 검토 중인 대책으로는, 제가 선거 때도 자주 공언을 했는데, 당시에 다른 나라들이 했던 거 중에 제일 큰 게 무슨 PPP 정책이라고 해가지고 뭐 임대료, 뭐 고용 비용 이런 것도 정부가 부담해 줬잖아요. 근데 우리는 안 해줬죠. 그만큼이 사실은 우리는 다른 나라 그 자영업자들에 비해서 부담이 늘어난 거예요. 국민들의 부담이. 그래서 이 문제는 제가 추가로 대책을 계속 만들어 볼 생각입니다. 그걸 전면적으로 뭐 다 걷어내기는 쉽지는 않을 거예요. 이미 다 개인의 부채화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러나 이걸 계속 방치해가지고 이미 머리 됐으니 할 수 없다, 뭐 견뎌봐라, 이건 저는 올바른 정부의 태도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여기는 또 돈이 들어가겠죠. 돈이 들어가겠지만 이 점에 대해서도 역시 지금 똑같이, 예를 들면 지금 연체돼서 이제 회생불능한 사람들의 빚을 갚아주는 거, 솔직히 아깝다는 생각이 좀 들 거예요. 그 사람들보다는 열심히 성실하게 상환하는 우리를 지원해 줘야지, 이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또 조금만 더 상대적으로 생각해 보면, 부채를 지지 않는 일반 국민들 있잖아요. 거기는 왜 도와주지? 그거를 각자 알아서 잘 살면 되지?
이 생각이 들 수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역시 상대적인 거죠. 나는 빚을 진 일이 없어. 국가로부터, 뭐 금융기관으로부터. 나 세금 열심히 냈어. 그러면 예를 들면 공공시설을 더 만들든지 뭐 그래야지. 그걸로 왜 그 장사하다가 빚 많이 진 사람한테 왜 그 정부 돈으로 도와주는데? 이 생각이 들 수 있지 않겠어요? 근데 이런 식으로 나와 상황이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자꾸 비판적인 입장을 가지면 우리는 같이 살 수 없어요. 사회의 기본은 연대 아닙니까? 같이 사는 게 이유가 있죠. 서로 의지하고 내가 좀 손해볼 때도 있고 또 이런 측면에서 내가 또 득도 보고 서로 그걸 용인해주고 그래야 같이 사는 세상이지. 나는 절대 손해 안 볼 거야. 아니, 이익만 볼 거야. 이러면 그 사회가 유지가 되겠습니까? 그러지 않은 건 전혀 아닌 것이 알아요. 매우 상대적이다. 모든 정책은. 그래서 성실히 상환하는 사람들이 겪고 있는 대한민국 자영업자의 일반적인 어려움들은 제가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문제를 아까 해소라고 그러길래 제가 마음속에 되게 걸렸는데 이거 어떻게 해소를 하겠어요? 없어지지 않는다. 최대한 완화하도록 제가 이 새로운 정부에서 노력할 겁니다. 근본적인 방법은 우리나라에 자영업자가 너무 많아요. 그렇다고 누가 자영업자 하고 싶어서 한 거 아니잖아요. 물론 이 자영업이나 소상공인도 아주 생산성 높은 첨단의 무슨 뭐 고급 서비스업 같으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 거 막 권장해야 돼요. 새로 막 만들도록 권해야 되는데 단순 노무에 가까운 자영업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아주 단순한 동네 식당, 그러니까 비빔밥 하는 그냥 동네 사람들 상대로 하는 식당 이런 거 막 너무 많은 거예요. 왜 많냐? 치킨집 할 게 그밖에 없으니까. 직장은 없고 먹고 살 길은 없고 그거라도 그래서 우리는 실제로는 실업의 상당 부분이 자영업으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스폰지처럼. 그래서 근본적으로는 경제 성장을 회복해야 된다. 일자리도 많이 늘려야 되고 기업도 많이 늘려야 되고 국민 전체 소득도 올려야 이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될 길이 열려요. 지금은 서로 막 그냥 무한 경쟁 아니에요, 이게. 그래서 제가 맨날 경제 성장 노래를 부르는 이유가 있죠. 오늘도 그런 얘기들을 좀 해보려고 한 겁니다. 한술 법에 배부르진 않을 테니까 조금 좀 참고 서로 이해하고 어려운 상황을 같이 잘 넘어가면 좋겠어요. 또 다른 여기에 관련된 이야기 하실 분? 네, 악성 채무 해소와 관련해서 시간 관계상 자영업자 문제. 네, 악성 채무